경제 위기라는 건 일단 겨울에 러시아가 천연가스 공급을 줄이고 난방이 안 되고 그럼 발전이 안 되고 뭐 이런 것 때문에 유럽 경제가 안 좋아질 수 있다.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계신 건가요? 예, 맞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유럽 경제가 그렇게 안 좋아질 경우에는 세계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일단 유럽 경제가 다른 나라 경제들에 비해서는 사실 구조적으로 취약한 측면이 있어요. 네. 몇 년 전이지만 재정 위기를 겪었죠. 환율, 통화 정책 쪽은 통합이 되었지만 재정 정책 쪽은 통합이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나라와 그렇지 않은 나라가 생겼을 때 환율을 통해서 조절하기도 어렵고 왜냐하면 동일한 통화를 쓰고 있다 보니까 유럽 위기를 겪었을 때 경험한 것처럼 사실 어려움에 어떤 나라가 빠지면 그 나라 통화 가치가 빠지면서 뭐 수출이 잘 되든 관광객이 많이 늘어나든 그렇게 해서 살아날 수 있는데 사실 그런 효과를 못 누렸죠. 남유럽 국가들은. 반면에 좋은 국가들은 자기 나라 경제 체질에 비해서 통화 가치가 좀 떨어질 테니까 유럽 전체적으로는 도리어 좋은 나라들은 더 좋고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요인인 거죠. 그런 요인에서 보면은 사실은 구조적으로 취약한 부분이 있는데 과거 유럽 재정 위기 때 잘 버텨줬던 중심 국가들이 있죠. 대표적으로 독일입니다. 근데 독일이 사실은 앞서 말씀드린 러시아에서 시작될 수 있는 에너지 위기에 중심 국가들 중에서는 가장 지금 취약한 국가인 셈이고 독일이 최근에 경제 지표도 실제로 좋지가 못하고 근데 그러한 독일이 또 재정정책 쪽에서는 굉장히 보수적이기 때문에 자기 나라에서도 재정정책을 쉽게 이렇게 쓰지 않지만 유럽 국가들이 전체적으로 어려워졌을 때 특히 러시아와 근접한 동유럽 국가들이 어려워졌을 때 과연 독일이 동의를 해서 유럽 국가들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냐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미국이나 다른 주요 국가들과 비교를 해볼 때 근본적인 취약점, 약점을 안고 있는 경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니면 독일이 오히려 지금은 문제가 되는군요. 맞습니다. 보통 때는 남유럽 국가들이 남유럽 때는 사실은 뭐 진통은 있었습니다만 독일이 어쨌든 승인을 하고 합의를 해서 이제 지원을 했는데 지금 이제 본인들이 어렵다 보니 그런 부분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보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독일이 재정 정책이 그렇게 소극적인 이유는 예전에 그 2차 세계 대전 때 그 인플레이션 경험 때문에 그런 건가요? 맞습니다. 네. 계속 그때 워낙 쓰라린 경험을 했었고 그때 생겼던 경제적인 문제, 사회적인 혼란이 결국은 나치즘이라고 하는 극단주의 정치 세력의 대두로 이어졌고 그 결과 세계대전을 겪었고 굉장히 국민들이 커다란 고통을 겪었죠. 그렇다 보니까 중앙은행 시스템도 만들고 특히 아주 보수적인 재정정책을 펴는 데 있어서 대표적인 국가가 된 거죠. 그래서 돈 푸는 데는 조심스러운 건 틀림없군요. 네. 그 올 겨울에 에너지 위기는 올 거라고 보세요. 지금 열심히 유럽의 정치인들이 뭐 지금 석유도 수입하고 뭐 액화천연가스는 한계가 있겠습니다만은 하고 저희 석탄도 수입하겠다고 얘기하고 그러고 있는데 올 겨울에는 위기가 올 거라고 전망을 하고 계세요? 어떻습니까?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굉장히 전망하기 어렵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저 같은 이코노미스트들이 전망을 할 때 여러 가지 경제 변수들에 걸쳐 있는 거면은 뭐 숫자도 보고 뭐 데이터도 그려보고 이렇게 분석을 해봐서 예측이 되는데 사실은 유럽에서 겨울철에 에너지 위기가 올 것이냐 그렇지 않느냐는 사실 한 사람의 마음에 달려있는 셈이에요. 푸틴이죠. 마치 대북 리스크를 분석함에 있어서 한 사람 김정은에게 달려있는 것과 마찬가지인 셈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뭐 이런 경험들이 최근에 많죠. 미국에서 트럼프가 어떻게 할지에 따라서 경제에 영향을 많이 받는데 트럼프의 머릿속에 들어가는 게 상당히 어려웠잖아요. 그래서 그때 저 같은 경제학자들이 뭐 정치 평론가뿐만이 아니라 그 심리 분석학자들의 뷰까지도 참고를 해야 했었던 것과 유사한 것이죠. 그런 면에서 보면은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그래도 경제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다라고 한다면 좀 걱정스러운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건 맞습니다. 크게는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생할 것이냐에 대해서도 전문가들이 완전히 틀렸죠. 뭐 어차피 저는 그쪽은 아니고 경제 전문가지만 지금도 단기에 끝난다고 하셨죠. 기억을 하는데 정치 외교 분야 쪽의 전문가분들께 저희 기관에서도 조언을 구할 때 대부분의 전문가분들이 전쟁이 안 날 거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전쟁이 나도 우크라이나 뭐 군이 상대적으로 매우 열세기 때문에 며칠 안에 끝날 거다라고 했는데 시작도 틀렸고 지금 진행도 틀렸죠. 그런데 그 이후에 경과에서도 예상과 지금 다르게 흘러가고 있는 것이 서방 국가들의 경제 제재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경제가 생각보다 선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진 직후에 저희뿐만 아니라 많은 국제 기구들에서 예상을 할 때 올해 러시아 경제가 뭐 적게는 마이너스 9%, 많게는 마이너스 12% 정도 역성장할 거라고 예상들 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그 수치가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수정 전망 나왔던데 예. 상향준대. 예, 그래서 뭐 그렇게까지 나빠지지 않는다. 나빠지지 않는다. 생각보다 잘 버티고 있다. 예. 특히 뭔가 상황 변화를 기대를 하려면 러시아 국민들의 불만이 고조가 되어야 되는데 러시아 국민들의 요즘에 살림살이나 생활을 보면은 그렇게 네. 뭐 나쁜 것 같지 않거든요. 그게 뭐 그런 걸 바탕으로 해서 푸틴이 네. 어떤 결정을 내릴지 모른다. 그러한 결정에 있어서 러시아의 경제 여건이나 국내 상황이 별다른 부담 요인이 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게 첫 번째고요. 네. 두 번째는 우크라이나의 전황입니다. 네. 유럽 쪽에서는 이미 관련된 보고서가 나온 적도 있는데 저희는 어떻게 보고 있냐면 우크라이나 전쟁이 한국 전쟁과 비슷해지고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어요. 예, 결과적으로 국토가 분단될 가능성이 높고 네. 특히 분단된 다른 땅에서는 다른 그 뭐 사회주의나 네. 뭐 다른 체제의 지배를 받는 이런 분리된 정권이 수립될 가능성이 높고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한국 전쟁이 몇 년 갔는지 다들 기억하시죠? 네. 예, 휴전까지 3년 3년 걸렸거든요. 걸렸죠. 예, 그런 식으로 좀 흘러가면서 휴전까지 가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일부 지역을 떼내주고 그것이 이제 러시아의 어떤 영향권에 들어있는 그런 정권이 수립된다. 그런 분단. 그렇죠. 네, 분단의 분단이 형태가 된다. 될 것이다. 그 사실 이 장기화는 지금 전 세계 경제가 가장 좋아하지 않는 시나리오일 텐데요. 불확실성은 커지고. 네. 그렇죠. 그럼 결국은 이런 에너지 위기라든지 이런 전쟁으로 촉발된 지정학적인 그런 불안감 이런 것들은 뭐 한 3년까지쯤 어쩔지 모르지만 쭉 그 상수로 가져가야 되겠네요. 그렇게 봐야 되겠네요. 네, 일단은 저희는 우크라이나 전쟁은 굉장히 장기적인 이슈로 보고 있고요. 네. 그렇게 본 지 좀 꽤 됐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뭐 역시 불확실성이 있죠. 네. 뭐 생각보다 빨리 어느 한쪽이 전황이 불리해져서 네. 이제 어느 한쪽이 압도적으로 상황이 좋아져서 휴전 협상에 타결이 된다고 하더라도 사실 중요한 건 그 다음입니다. 네. 그러니까 휴전이 됐다고 해서 서방 국가들이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를 당장 철회할 것이냐? 예,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예. 인도주의적인 측면, 민주주의적인 측면에서 자국 국민들의 시선을 의식해야 되는 정치인들로서는 그렇게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고 있고요. 네. 앞서 러시아의 경제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휴전이 됐다고 해서 그렇다고 러시아의 푸틴이 그렇다고 또 당장 뭐 기존에 했었던 정책을 또 바꿀 것이냐? 또 그럴 것 같지도 않습니다. 어렵지 않으니까요. 네, 중국이나 인도가 또 러시아 편에 서서 도와주는 듯한 모양새를 취하고 있고 그것이 지금 국제사회에서는 진영을 이렇게 나눈 듯한 양상으로 전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국가 간의 진영화 양상은 저희는 새로운 트렌드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트렌드는 앞으로 더 강화될 걸로 보고 있고요. 러시아가 이렇게 잘 버티는 이유 뭐 대충 뭐 자원도 있고 뭐 몇 가지 예상은 되는데 어떻게 분석하세요? 제재가 거의 먹히지 않은 건데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중요한 건 네. 유가고요. 유가고. 예, 우선은 유가가 올라줬다라고 네. 하는 것이고 사실 더 중요한 것은 전쟁이 터지기 전에 꽤 고유가 상황이 지속이 되면서 러시아가 거기에 대비할 만한 경제적인 체력을 갖출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뭐 이러한 국제 결제망에서의 퇴출과 같은 여러 가지 조치들이 서방 국가들에서 나왔죠. 네. 근데 그 과정에서 확인되고 있는 것이 생각보다 러시아가 꽤 장기간에 걸쳐서 대비를 했구나. 가령 외환 보유고를 확충한다라던가 국제 결제망에서 퇴출이 되더라도 현물 결제를 한다라던가 루블화로 결제를 한다라던가 그런 식의 루트를 미리 열어 놓았었고 사실 그리고 그동안 그것보다도 제재를 많이 당했었죠. 사실. 그래서 그렇죠. 네. 어떻게 보면 학습 효과라고도 볼 수가 있고요. 네.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사실은 앞서 중국과 인도를 말씀을 드렸는데 네. 생각보다 국제산하의 단합에서 이탈하는 듯한 그러한 국가들이 많다. 그리고 그러한 국가들이 생각보다 크고 강하고 중요한 나라들이다라고 네. 하는 게 매우 중요한 요인 그게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신